에이씨 됐어 내가 어디서 때려친다 다 나오라 그래 뺐죠.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저는 지금 다이어트 2주차입니다. 제가 내기를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0kg를 빼야 되는데 그 중에 7kg를 뺀 상태입니다. 뭐 제 얼굴 턱선 좀 보이시나요? 좀 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궁금하시면은 초반에 찍었던 저희 첫 번째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제 얼굴 크기가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2주차가 지나니까 음식도 엄청 먹고 싶고 근데 제일 땡기는 게요. 술이 엄청 땡겨요. 이거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술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술은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긴 하지만 기분 좋기도 하고 또 술을 적당량 마시면 몸에 건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땡기는 제가 좋아하는 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이 책 여기에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라고 하고 첫 번째로 알코올이 나와요. 좀 깨져. 머리 좋아지는 약하고 알코올이 나오다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썰을 풀어볼까 하고 갖고 왔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라는 섹션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 이렇게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코올 얘기도 나오고요. 뭐 니코틴, 마리화나 뭐 마약 종류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 보고 나서 생각한 거는 이건 뭔가 한국 문화권에 안 맞는다. 한국에서 관심도 없고 좀 이걸 한다고 머리가 좋아진다. 이거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 근데 술과 관련된 얘기는 워낙 우리나라가 알코올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조그만 지식 하나. 전 세계에서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 어딘지 아세요? 독일, 맥주 진짜 많이 마셔요. 프랑스, 이태리, 뭐 스페인 다 와인 엄청 많이 마셔요. 영국 애들도 맥주 많이 마셔요. 그래서 유럽을 보면은 이걸 전체 히트맵으로 해가지고 술 많이 마시는 나라들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해 보면요. 유럽은 빨간 나라가 훨씬 많고요. 진짜 빨간 나라 하나 있어요. 러시아. 여기도 술 엄청 많이 마십니다. 보드카. 박사님 기다리세요. 지금 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시아로 가보잖아요. 그럼 의외로 전체 평균적인 술 소비량이 낮아요. 인도 인구는 많지만 술 많이 안 마셔요. 중국 술 소비량이 의외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술 많이 마시는 거로 러시아 못지 않은 독일 못지 않은 나라가 딱 하나 있거든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술 소비량이 꽤 높은 편이에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술 자체는 뭐 적당량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이것만 보면 그렇게 적당량은 아닌 거라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높아심이 들어서 초반에 말을 하면 술이라는 게 건강에 좋지만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술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매년 3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6%가 술 때문에 또는 술과 관련된 질환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뇌기능 장애도 옵니다. 눈도 안 보이고 굉장히 어지럽고 기억도 안 나고 하는 정말 뇌에 오래도록 남는 치료하기 힘든 그런 증상이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음주하는 습관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 폭음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당량을 즐기시는 게 좋고요. 알코올, 술 아주 위험하고 안 좋다는 얘기를 일단 깔고 그렇다면 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왜 알코올을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라고 하느냐 이것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코올은요 우리 몸이 죽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독입니다. 독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경독이고요. 신경세포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실제로 신경세포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술을 마시고서 대략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알코올이 뇌까지 갈까? 온몸의 피가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 한 바퀴 도는데 대략 90초가 걸린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고 나서 뇌까지 알코올이 올라가는 속도는 보통 5분 안에 바로 뇌에 에탄올의 영향이 갑니다. 보통의 경우 뇌는요 특수 경비구역이에요. 아무 물질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뇌의 경우에는 Blood Brain Barrier, BBB라고 부르는데 Blood Brain Barrier가 뭐냐면 혈액 뇌 장벽이에요. 정말 장벽이 쳐져 있어요. 여기에서 웬만한 물질은 통과를 시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세균이나 대부분의 감염원도 온몸에 아프더라도 뇌에는 못 올라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그게 다른 심장에 가거나 간에 가거나 몸에서 돌 수 있어도 뇌까지 가는 약물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에탄올은요 이걸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해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정말 5분 안에 에탄올이 바로 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피가 돌아야 되니까 온몸에 피가 돌고 뇌까지 피가 돌게 되면은 그대로 알코올이 혈액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뇌까지 5분 안에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은 우리 몸 전체의 86%의 온갖 조직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온몸에 80% 이상 피가 돌 수 있잖아요. 피가 돌 수 있는 데는 다 알코올이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끝까지도 알코올이 들어가요. 머리카락 끝까지 들어가 있는 알코올은 심지어 내가 술을 많이 마시고 나면 3개월
3개월 후까지도 채취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남아있는 알코올의 양이 꽤 오래 가는 거죠. 뇌에 알코올이 전달이 되면 단계별로 뇌의 변화가 일어나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 비교적 소량의 알코올을 마셨을 때는 계속해서 기분이 좋아져요. 아, 만나서 반가워. 아, 야, 진짜 좋다. 이러면서 막 건배하면서 도파민 분비가 많이 됩니다.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요. 아주 즐거운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알코올의 이제 혈중 농도가 0.05에서 조금 올라가서 0.09, 0.25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천천히 다운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기분 안 좋고 슬프고 어질어질하면서 우울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야, 나 힘들어. 아, 진짜 사는 게 힘들다. 너도 이렇게 힘드냐. 이제 막 말도 느려지고 뭔가 그때부터는 기억도 사실 조금씩 깜빡깜빡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우울해지고 다운되는 게 옵니다. 그러다가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제 0.09에서 0.25 정도 이제 꽤 많이 마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다시 업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뇌가 이미 중독 상태인데 이때부터 눈도 풀리고 혀도 꼬이고 근데 다시 흥분 상태로 올라갑니다. 뭔가 심장박동수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에이씨 됐어 내가 어디서 때려친다 다 나오라고 그래 뺐죠. 흥분 상태. 이 상태에서 아저씨들이 꼬장을 많이 부려요. 이 상태부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사실 이제 눈 풀린 상태고 몸도 잘 가누기 힘들어지고 이제 알코올 중독 상태가 온 거예요.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극도의 혼란 상태가 와요. 이제 필름이 끊기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 가서 뭐 했는지도 모르고 집이 어딘지 지금 몇 시인지 내가 누군지도 혼란스러운 컨퓨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흥분 상태 다음에 와요. 그리고 나서 이 흥분 상태에서 혼란 상태까지 갔다가 이제 뇌 마비 상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말도 못하고 눈도 풀리고 기억도 못하고 우리가 알코올 시체라고 하는 이 상태까지 가까워지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뇌에 너무 알코올이 많이 올라가서 사실은 이때부터는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가게 되면은 코마 상태까지 갔다가 정신도 못 차리고 기절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넘어서게 되면은 사실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 상태까지는 술을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당량 아주 중요한데 다시 돌아가서 책에서는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좋아지는 약. 이건 뭐냐면 실제로 2017년도에 정신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은 진짜 딱 한 잔, 두 잔만 마셔도 언어 능력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리버풀 대학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뭐 이쪽이 같이 모여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2개 국어를 할 줄 아는 남성을 데리고 했는데 2개 국어가 독일어랑 네덜란드어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원어는 독일어였고 네덜란드어는 이제 후천적으로 배운 거였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70kg 정도 나가는 남성 500ml 정도 되는 맥주 가득 한 잔을 마시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어를 막 하게 한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한테. 네덜란드 사람이 이 사람이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이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언어 능력이 얼마나 유창한지를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사람이 평가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블라인드로 이 사람이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고 술 마신 그룹, 안 마신 그룹을 비교했더니 술 마신 그룹이 더 유창하게 말이 나오고 외국어 단어력이나 어휘력이나 사용하는 게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2012년도에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 제니퍼 와일리라는 연구자가 했던 연구인데요. 거기서는 술을 마시고 나서 사람들한테 수수께끼 같은 걸 풀게 하거나 하는 창의력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창의력도 올라갔다. 그래서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몇몇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적당량의 술을 마셨을 때는 언어 능력이 올라가고 창의력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이걸 기반으로 술을 마시면 조금은 머리가 좋아진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술 마시면요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적당량으로 즐기면서 마셨을 때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술을 장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아주 많이 마시게 되면요 알코올성 치매가 오기 때문에 실제로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집니다. 반면 적당량의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심장병 그리고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루에 한 잔 정도의 뭐 레드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술 한 잔 정도는 나쁘지 않고요. 대신에 무조건 많이 마시면 머리가 더 좋아지나? 아니고요. 그래서 적당량을 마시면 머리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뭔가 어색하던 관계 중에서도 서로의 본딩이 생기면서 뭔가 좀 마음을 열고 서로가 어색하던 걸 풀어주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풀어주는 그러한 효과가 아주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지 않나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누군가와 마음이 통하는 느낌을 갖는 것, 이게 또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많이 분비시키고
또 옥시토신도 분비시키고 하면서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로서 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술 얘기했고요. 술 마셨을 때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얼마나 빨리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술 마셨을 때 뇌가 좋아지는가, 머리가 좋아지는가, 그리고 술 마셨을 때 뇌가 어떤 상태로 변하는가, 이런 것도 짚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술 안 마시고도 행복할 수 있지만 약간의 술과 함께 좀 더 행복해도 나쁘진 않겠죠? 술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분간 술 마시면 안 돼요. 다음 영상 촬영할 때까지 조금 더 빼야 됩니다. 아, 힘드네요. 자, 여러분 화이팅!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깜빡 잊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 책 소개했잖아요. 실제로 출판사에서 홍보해달라고 보내온 책 맞습니다. 그런데요, 돈은 안 받았어요. 너무 이거 TMI이긴 한데요. 아직 채널 크기도 작기도 하고 저도 읽어봤는데 재밌는 책이라서 저 어차피 이 책 재밌어서 이 안에 나오는 내용 그냥 소개할게요 라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골라서 일부 이 내용대로 간헐적 단식이랑 알코올 얘기만 골라서 소개했고요. 그 얘기 말고 딴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책이고요. 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뇌를 열어보고 수술한 의사 입장에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고 뇌와 관련돼서 자기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얘기들이 적혀있는 저는 꽤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라서 소개했습니다. 요 다음부터는 정말 돈 받고 소개할 수 있는 책도 들어오면 좋겠네요.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유료 광고 영상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 그래도 뭐 소개해달라고 온 책이 와서 기분은 좋고요. 빨리 구독자가 늘어서 이런 책도 뭐 소개할 수 있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는 요즘 그냥 다 까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굳이 TMI지만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뭐 출판사에서도 제 책 얘기하면은 뭐 홍보해 주시겠죠? 그리고 저는 뭐 그거랑 별개로 재밌는 얘기 나오면은 다른 책도 옛날에 나온 책이건 요즘 나온 책이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